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76세라는 나이에 신장내과 전문의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62세 남성분이셨는데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치의 10배를 넘어 있었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처음엔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신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변 거품을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분들 중 무려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름철 즐겨 먹는 수박이 신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박 껍질 속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보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2세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신장 기능도 20%나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 수박을 활용한 신장 회복법, 평생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눌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그 거품, 정말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품이 좀 생기긴 하는데 별일 아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물만 좀 더 마시면 되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변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소변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급하게 볼 때 생기는 큰 거품들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고 끈적한 거품이 변기물을 내려도 계속 둥둥 떠다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2019년 겨울 평생 잊지 못할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는데 따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사실 소변에 거품이 생긴 지 1년이 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에 5g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 수치는 0.15g 이하인데 무려 30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 충격적인 건 신장 크기가 이미 30%나 줄어든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거품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10분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변기 표면에 남아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거품의 크기를 관찰하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한 거품들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은 사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울리는 연기 감지기처럼 말이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끔찍한 진실은 신장 손상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단계,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단계, 발목이 붓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3단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집니다. 4단계, 독성 물질이 온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7년 봄, 저는 또 한 분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그냥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긴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5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그 65세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부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폐에 물이 차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이미 부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 눈꺼풀이 평소보다 부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었거나 색이 진해졌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신장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올바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 바로 수박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을 단순히 여름철 시원한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장 회복에 기적 같은 도움을 줍니다. 수박이 신장에 좋다니 처음 듣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꾼 한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69세 할머니 환자분이셨는데 손자가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자꾸 붓는 증상이 있었죠.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신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라고 여쭸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매일 수박을 갈아 하루에 큰 컵으로 3잔씩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겨 수박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했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박에는 벌프, 시트룰린, 시널린, 벌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이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면서 신장의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 결과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더 놀라운 건 수박 껍질의 가루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룰린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수박 껍질을 버리지만 사실 그 껍질이야말로 신장 회복의 보물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복에 섭취하세요.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300g, 500g입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까지 함께 갈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맛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약간 넣으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시트룰린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수박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 속 벌프, 펙틴, 벌프이라는 성분은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 같은 유해 물질 제거에 탁월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가을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죠. 이분께 수박과 함께 매일 사과 1개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에는 벌프 프로안토시아니딘, 프론수성이던 벌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내 염증을 줄이고 소변길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 한 잔만 마셔도 신장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체리입니다. 체리 속 벌프 안토시아닌, 엔소세오닌, 벌프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체리는 밤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숙면을 도와 회복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수박 주스, 오전 간식, 사과 1개,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1잔, 저녁, 체리 몇 알. 이렇게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이 꾸준히 공급되면 각각의 효과가 합쳐져 시너지 작용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를 이루듯 신장 건강을 되찾는 과정도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일만 챙겨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장 회복을 원한다면 생활 습관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바로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가 계속 움직이기 위해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신장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아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약 37도의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신장에 자극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물 1컵 정도를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30ml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1.8리터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싱겁게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염분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단계적인 감량입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 섭취량의 80%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변화에 적응하면서 부담 없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0.8g입니다. 체중이 60kg인 경우 하루 약 48g이면 충분합니다. 계란으로는 2개 정도, 두부로는 반모 정도의 양입니다. 이 역시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수면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신장 건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 잠은 피곤하면 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신장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운동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0년 겨울 제가 만난 6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이분의 신장 기능은 무려 30%나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신장은 온몸의 혈액을 여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해지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운동 강도는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한다면 강도를 낮추고 너무 여유롭다면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수면도 신장 회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장기는 회복과 재생을 거듭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신장이 가장 활발히 회복되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면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혹시 지금 이쯤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포기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만 멈추세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지켜본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으면 지금까지의 설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67세 김씨 부부가 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의 강제로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3개월째 거품이 섞인 소변을 보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전형적인 남성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변으로 하루 8g이라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 수치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정상의 40%로 떨어졌고 더 심각한 것은 혈압이 180, 120으로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직 통증도 없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철수 선생님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관리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선생님의 하루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주스 300ml, 하루 3번 사과 1개, 저녁에는 크랜베리 주스 1잔과 체리 10개를. 선생님은 또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회의적인 듯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주 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소변의 색깔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했지만 점차 투명해졌습니다. 4주 차에는 거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6주 차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주 후 재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8g에서 2g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75%나 개선된 겁니다. 신장 기능도 40%에서 65%로 회복되었고 혈압도 140, 9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김 선생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무기력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8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고 안색도 밝아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먹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악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76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모든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수박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과를 먹고 저녁은 체리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70세가 넘은 지금도 정상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제 건강 검진의 비결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기적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 300ml로 시작하세요. 2주차, 사과를 추가하세요. 3주차, 크랜베리 주스를 추가하세요. 4주차, 체리를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완료하세요. 물 마시는 습관을 점진적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1리터로 시작하여 점차 늘리고 소금 섭취량은 천천히 줄이세요. 운동은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5분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에는 30분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지만 신체가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최소 3, 4주가 걸립니다. 특히 신장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스럽다면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결과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단백뇨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서 다이어트를 지속하기는 어려우니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함께 운동하면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쉽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